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전쟁 개시 후 최대 규모의 공습을 가했다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측 텔레그램을 인용하여 최소 130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드니프로페트롭스크 등이 타격을 받았다고 전했는데, 오늘 우크라이나군이 밝힌 러시아 측의 공습 결과는 러시아 측이 밝힌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과 러시아군 브리핑 이후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교전 상황 먼저 전달합니다. 5월 1일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 우크라이나군은 또다시 드론으로 크리미아 반도를 공습하였습니다. 러시아 방공시설과 흑해 함대는 드론 공격을 격퇴하였으며 민간인 사상자는 없습니다. 브리안스크 지역의 라수카 오네차 간 철도 노선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공격의 결과 석유 제품과 목재를 실은 2대의 기관차와 7량의 철도 차량이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리만 구역에서는 발카 주라브카 지역과 플로시찬카 서쪽 방향에서 진지전이 계속됩니다. 포병의 지원을 받는 러시아 부대는 우크라이나군의 또 다른 거점을 점령하였습니다. 바흐무트의 서쪽 지역에서는 바그너 그룹 돌격 부대가 차즈코프스코호 그리의 반대편에 있는 첫 번째 주택을 장악했습니다. 한편 레바네브스코호 그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브디우카 구역에서는 러시아 부대가 카미안카 남쪽의 진지를 장악했습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사령부는 장악한 지역을 사수하기 위하여 최전선으로 추가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디우카 남쪽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토렌케와 스예븐에 상당한 병력을 집중하여 새로운 반격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의 이동 상황을 감시하고 포병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다시 도네츠크 주거지의 민간시설에 포격을 가합니다. 오제리아니브카에서는 개인주택과 전력선, 가스관 및 자동차가 비격되었으며 민간인의 피해는 없습니다. 러시아 공군은 상당한 양의 고체 연료가 저장되어 있는 파블로그라드의 화학 공장을 공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재보급을 위해 공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키조미스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수호이-25 공격기 한 대를 격추하였습니다. 이번은 지난 일주일 사이에 드니프르의 왼쪽 강변에서 일어난 두 번째의 격추입니다. 이상 5월 1일의 우크라이나 실시간 교전 상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선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우크라이나군의 활동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5월 1일도 세바스토폴에 대해 드론 공습을 실시했고, 아버디우카 등 도네츠크 전선에서 병력이 집결하고 있으며 헤르손의 드니프르 강변에서도 추락 보고가 올라왔듯이 수호이-25 공격기가 활동하는 등 전체적으로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5월 1일의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대공습 시에 다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드니프로페트롭스크주의 파블로그라드는 원래 우크라이나군의 연료 보급기지 타격을 목표로 하였다고 러시아 측 텔레그램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국방부 1일 전황 브리핑입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5월 1일 러시아 연방군은 우크라이나 군산복합시설에 대해 장거리, 고정밀, 공중 및 해상 발사 미사일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공격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할당된 모든 목표가 무력화되었습니다. 탄약, 무기 및 군사 장비를 생산하는 우크라이나 군수시설이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는 서부 집단군의 항공 및 포병이 하르키우주의 두브레추나이아, 팀 키우카와 하르키우주의 크라크말로이 인근의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했습니다. 5개 우크라이나 사보타조 및 정찰 그룹이 하르키우주의 마슈토프카, 키스로브카, 신키우카와 루간스크주의 노보시오롭스코이 및 루베즈노이 인근에서 진압되었습니다.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병력 85명, 차량 2대, D-20 곡사포 함문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127기계화 여단의 무기고 한 곳이 하르키우주의 아이비츠코이 근처에서 파괴되었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중부 집단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항공, 포병이 하르키우주의 올로브카와 루간스크주의 체로보나디브로바 및 도네츠크주 셰레브리앙크 인근의 우크라이나군을 무력화하였습니다. 도네츠크주 토르스케 및 루간스크주 넵스케 근처에서 두 개의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을 진압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최대 55명의 병력, 장갑차 1대, 피크트럭 1대, D-200 사포 1문, D-300 사포 2문이었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돌격 분대가 바흐무트의 서쪽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계속 공격합니다. 공수부대는 돌격 분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합니다. 남부 집단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항공, 포병은 도네츠크주 칼리니우카, 차시브야르, 니콜라예브카 및 스포투츠키 인근의 우크라이나 병력과 장비를 공격하였습니다. 러시아 항공부대는 하루 동안 이 지역에서 6번 출격했으며 남부 집단군의 포병은 64번의 포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방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하루 동안 병력 최대 330명, 1대의 전차, 4대의 장갑차, 4대의 차량, 1문의 D-300 사포를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53기계화 여단의 무기고 한 곳이 도네츠크주 노보유라인카 근처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남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방면에서는 동부 집단군의 항공 및 포병, 화염 방사기 시스템이 도네츠크주 부올레다르, 프리볼로이와 자포리자주의 말라토크마크카 인근의 우크라이나군의 화력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도네츠크주의 슬라드코이 근처에서 우크라이나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의 활동을 격퇴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은 병력 최대 55명, 장갑차 1대, 차량 2대, MSTAB 곡사포 1문이었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15명의 우크라이나 군인, 차량 2대, 아카시아 저주포 1문 및 MSTAB 곡사포 1문이 제거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군의 작전 전술 및 육군항공, 미사일 부대 및 포병은 87개의 우크라이나 포병 유닛과 109개 지역의 우크라이나 병력 및 장비를 공격하였습니다. 제72 기계화 여단의 대대 지휘 간척소가 도네츠크주 부올레다르 인근에서 격파되었습니다. 방공시설은 8대의 우크라이나 군 무인기를 하르키우주 호로비오브카와 루간스크주 크레민나, 크라스노레첸스코이 및 도네츠크주 보다노이, 그리고 헤르손주 프레스차노브카에서 격추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군의 손실을 정리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총 54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쿠판스크 방면에서 85명, 크라스니 리만 방면 55명, 도네츠크 방면 330명, 남부 도네츠크 및 자포리자 방면 55명, 헤르손 방면 15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장비 손실은 무인기가 8대, 전차 및 장갑차 7대, 야포 및 박격포 8문, 특수군사 차량 11대입니다. 항공기와 헬리콥터, 방공미사일 시스템 및 에메랄레스 장착 전투 차량의 손실은 없습니다. 다음은 어제 5월 1일 실시된 러시아군의 최대 규모 공습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쟁에서 그 어느 것보다 많이 부풀려지고 축소되는 것이 적군을 대상으로 한 전과와 우리 군의 피해 상황일 것입니다. 전과는 일방이 상대방을 공격하여 얻은 이득을 말하는데 이 전과에 따라 논공 행상이 시행됩니다. 이에 일선의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휘관들도 자신들의 전과는 부풀리고 피해는 축소 보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논공 행상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측 병사 및 국민들의 사기 진작과 적에 대한 심리전, 선전전 차원에서도 전과 발표는 왜곡됩니다. 그렇지만 양측의 전과 및 피해 상황 발표를 비교하여 그럴 것을 걸러내면 어느 정도 객관적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 대공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러시아 측 텔레그램은 투폴레프 베어, Tu-95 장거리 폭격기 등이 출격하여 136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전했는데 우크라이나 측은 오늘 러시아가 18발의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이 중 15발을 격추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입니다. 공통점은 러시아가 공습을 했다는 것이고 영상으로 확인된 드니프로페트롭스크주의 파블로그라드 피격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과 부풀리기 및 피해 축소 내용이 여기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에서 러시아군의 공격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군수 생산 시설이었으며 항공기를 이용한 공중 및 군함을 활용한 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러시아가 하지 않은 해상 발사 내용을 거짓으로 전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 측의 나름 신뢰성을 가진 텔레그램에서도 러시아의 공습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연료 저장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몇 기 발사했다거나 드론을 몇 대 동원했다는 내용 등 공격과 관련한 내용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크라이나 측이 발표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의 공습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우크라이나 발레리 잘르주니 군 총사령관이 밝혔습니다.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군은 5월 1일의 공습에 올레네 고르스크주의 무르만스크 지역의 올레나 비행장에서 출격한 Tu-95 전략폭격기 9대와 카스피해 지역에서 Tu-160 블랙잭 전략폭격기 2대가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KH-101 및 KH-555 순항미사일 등 18발의 미사일이 발사되었는데 이 중 15발이 격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파블로그라드가 공습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는데 현재 3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전함에서의 미사일 해상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위 내용이 우크라이나 측이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어제 실시간으로 올라온 러시아 측의 텔레그램의 내용에는 첫 번째 보고에서 7대의 항공기가 5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고 두 번째 보고에서는 14대가 112발의 미사일을, 세 번째 보고에서는 17대가 136발을 발사했으며 이후 보고에서 11척의 전함과 2척의 잠수함이 동원되었다는 내용 등을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브리핑에서도 항공우주군뿐만 아니라 군함 및 잠수함도 동원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의 이러한 상황 전달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은 11대의 전폭기가 출격해 18발의 미사일만 발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1대가 출격해 18발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최소 7대의 폭격기는 한 대가 한 발의 미사일만 발사했다는 뜻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드론 공격과 해상 발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피해 규모를 축소 발표하였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임박한 우크라이나의 춘계 대공세 개시 시점에 딱 한 발 앞서 러시아가 시도한 대공습은 춘계 대공세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